아버지, 그냥 여기서 끝내요. 혜진이 해진 곰 인형을 판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혜진아, 제발. 아버지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차가운 갯벌에 홀로 남겨진 82세 노인은 딸이 준 인형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해진 인형 속에 30년간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그리고 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차오르는 바닷물보다 더 차가웠던 건 딸의 마음이었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해안의 차가운 바람이 얼어붙은 갯벌을 훑고 지나갑니다. 만조가 시작되기 직전 멀리서 흰색 SUV 한 대가 갯벌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혜진이 내렸습니다. 혜진은 뒷좌석 문을 힘차게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내려요. 빨리. 뒷좌석에서 판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판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내렸다고요. 판수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혜진이 뒷좌석에서 해진 곰 인형을 꺼내 판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여기서 끝내요. 판수가 인형을 꼭 안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나는. 말하지 마세요. 혜진이 등을 돌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차창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혜진이 엑셀을 밟으며 급발진했습니다. 자갈과 흙이 튀며 차가 갯벌을 벗어났습니다. 판수가 사라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차의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판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곰 인형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혜진아. 판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멀리 해안 초소 근처에서 종구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갯벌 중앙을 훑어보다 눈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지? 갯벌 한복판에 검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망원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이네. 종구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옆에 있던 뻘배를 끌고 갯벌로 향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종구가 소리치며 뻘배를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조금씩 갯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그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종구가 뻘배를 타고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판수가 고개를 들어 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 없이 흐릿했습니다. 혜진아, 혜진이가 어디 갔지? 아저씨, 지금 물이 들어와요. 빨리 일어나세요. 종구가 뻘배에서 내려 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닷물이 판수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판수의 하반신이 차가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요. 종구가 판수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 혜진이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판수가 발버둥을 치며 인형을 품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혜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고 봐야죠. 종구가 판수를 강제로 일으켜 뻘배로 옮겼습니다. 판수가 뻘배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자신의 잠바를 벗어 판수에게 덮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종구가 뻘배를 밀며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뻘배가 해안에 닿자 종구가 판수를 부축했습니다.
판수의 주머니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종구가 종이를 주워 펼쳤습니다. 혜진의 집 주소와 함께 더 이상 감당 안 됨이라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런. 종구가 판수를 바라봤습니다. 판수는 여전히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요. 종구가 판수를 부축하며 인근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민박집 방에서 종구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판수가 침대에 누워 인형을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판수가 인형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종구가 뜨거운 물을 들고 와 판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판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종구가 판수의 젖은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인형이 참 무겁네요. 종구가 인형을 들어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솜으로 만든 인형치고는 무게가 너무 나갔습니다. 종구가 인형의 등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퍼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판수가 화들짝 놀라며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아저씨,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종구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에 여러 겹싸인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종구가 비닐을 벗겨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장의 무기명 채권과 오래된 수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종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이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혜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혜진 씨죠? 아버지 집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아버지가 집 팔라고 하셨거든요. 혜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금고에 서류가 있다고. 혜진이 전화를 끊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판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판수 딸이세요?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이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빚이요? 3억?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남자가 못 끊는 신용을 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들 일이고 우리는 일주일만 기다려드려요. 남자들이 돌아서며 떠났습니다. 혜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쓸모없는 서류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망할. 혜진이 서류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때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숲속보육원 기부예약서. 기부예약서? 혜진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판수의 집이 이미 보육원에 기부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미쳤나?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민박집에서 종구가 채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련 번호. 종구가 수사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영남 건설 납치 사건. 종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판수? 종구가 침대에 누워있는 판수를 바라봤습니다. 판수가 눈을 떴습니다. 혜진이가 왔나? 아저씨, 혹시 30년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하셨나요? 판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설회사? 나는 경찰이었어. 경찰이셨다고요? 종구가 놀랐습니다. 강력계 형사였지. 그런데 혜진이가 어디 갔지? 판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종구가 수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판수의 이름 옆에 목격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혜진 씨가 친딸이 아니라는 게 맞나요? 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친아버지가 사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판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동료였어. 나를 구하려다가, 동료분을 구하려다가 범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김동진이 대신 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진이 혜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려둬? 동진이가 목숨 걸고 구해준 내가. 종구가 채권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 돈은? 동진이 사망보험금이랑 보상금이야. 30년간 혜진이를 위해 모았어. 판수가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인형도 동진이가 혜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종구가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혜진이 위치 추적 앱으로 판수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해안가 민박촌에서 잡혔습니다. 거기 있구나. 혜진이 차를 몰며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혜진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혜진이 움직이네. 따라가자. 종구가 민박집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멀리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판수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혜진이가 오는 거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종구가 판수를 부축하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폐쇄된 염전 창고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요. 종구가 판수와 함께 염전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판수가 인형에서 혜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미안해. 판수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염전 창고 주변으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비쳤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사채업자들과 혜진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판수를 발견했습니다. 김판수 어디 있어? 덩치 큰 사채업자가 소리쳤습니다. 종구가 판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사채업자가 종구를 밀쳤습니다. 혜진이 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인형 내놓으세요. 혜진아? 판수가 혜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 인형 안에 돈이 있다며요? 빨리 내놔요. 혜진이 판수의 품에서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혜진이 것이야. 판수가 인형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들고 있어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판수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누구야? 너는 누구야?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종구를 위협했습니다. 돈가방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때 창고 밖에서 최루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종구가 미리 연락한 퇴직 경찰 동료들이었습니다. 으악! 자욱한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구가 판수를 끌어안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혜진이 판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요. 연기 속에서 판수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으악! 판수가 30년 전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혼란을 틈타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거다. 종구가 사채업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난투극이 벌어지는 중에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형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채권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돈이다. 혜진이 바닥을 기어가며
채권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사채업자가 혜진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비켜! 혜진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종구가 판수를 들쳐업고 창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갯벌 쪽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구의 동료들이 미리 대기시켜둔 보트였습니다. 여기야. 종구가 판수와 함께 보트에 뛰어 올랐습니다. 혜진이 창고에서 뛰어나와 멀어지는 보트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채권 조각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울부짖으며 해안가로 뛰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와요. 보트 위에서 판수가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동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판수가 환청을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종구가 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일단 빠지자. 혜진이 홀로 창고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인형 껍데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인형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가짜 채권들이었습니다. 종구가 미리 신문지로 바꿔치기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혜진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판수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종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동진아, 혜진이를 부탁해. 판수가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구가 판수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저씨, 꼭 살려드릴게요. 보트가 어두운 바다를 가로질러 안전한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혜진은 빈 창고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혜진의 작은 목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종구가 판수를 데리고 도심의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창한 숲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운전하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숲속 보육원이야. 종구가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정문에 도착하자 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판수 아저씨. 원장이 판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를 아세요? 종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간 우리 아이들 학비를 대주신 분이에요.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 종구가 감탄했습니다. 판수를 보육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아프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수가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7살쯤 된 여자아이가 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공황 상태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구나. 판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구가 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저씨가 정말 30년간 후원하셨나요? 네,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셨어요. 원장이 벽에 걸린 후원자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김판수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도 있어요. 원장이 편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종구가 편지들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한편 혜진이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판수의 핸드폰 신호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보육원 담장 너머로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서 판수가 아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돼.
판수가 아이에게 학을 접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판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갯벌에서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이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혜진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종구가 혜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죠? 혜진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판수 아저씨를 구해드린 사람이에요. 종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세요. 종구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판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 아세요? 종구가 주머니에서 통장과 채권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혜진이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매달 적금된 기록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고맙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미안하다. 매 쪽마다 판수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이 돈은 모두 당신 친아버지 것이에요. 종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아버지요? 김동진 씨. 판수 아저씨의 동료였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판수 아저씨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종구가 30년 전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평생 당신을 키우신 거예요. 혜진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이 버린 인형이 당신 친아버지와 판수 아저씨의 우정이 담긴 유품이었어요. 혜진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종구가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혜진이 채권 뭉치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잘 부탁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원장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혜진이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판수의 증세가 놀랍도록 호전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육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예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예린이, 안녕. 판수가 예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축구해요. 그래, 축구하자. 판수가 예린이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종구가 축구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판수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팀. 아니야, 아저씨 팀. 자, 그럼 편을 나누자. 판수가 아이들 사이에 서서 축구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판수가 공을 차며 뛰었습니다. 과거 유능했던 형사 시절의 위엄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차는 거야. 판수가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 와, 할아버지 짱이에요.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육원에 찾아왔습니다. 판수 씨를 위한 잔치 준비됐어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치요? 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나신 기사 봤어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종구가 며칠 전 신문에 판수의 이야기를 제보했던 것입니다. 마당에 길다란 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판수를 축하했습니다. 건배.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수가 생애 처음으로 이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판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해질녘 종구와 판수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야 빚을 다 갚은 것 같아. 판수가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빚말씀이세요? 동진이한테 진 빚말이야. 판수가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세요? 응, 정말 편해. 종구가 스마트폰으로 판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아저씨, 이거 혜진 씨한테 보내드릴까요? 혜진이가 어떻게 지내나? 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사받으면서도 아저씨 걱정만 해요. 혜진은 자수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판수가 보내온 도시락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딸아, 아프지 마라 딸아. 밥 잘 챙겨 먹어라. 판수의 다정한 편지였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판수가 아이들과 타임캡슐을 묻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혜진이와의 추억이 담긴 거야. 판수가 낡은 사진첩을 타임캡슐에 넣었습니다. 혜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0년 후에 같이 꺼내자. 판수가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판수가 흔들의자에 앉아 아이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수의 얼굴에 아이 같은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갯벌에서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종구가 그런 판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판수가 꿈속에서 푸른 초원을 걸었습니다. 혜진이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꿈속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우리 딸.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판수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수가 흔들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종구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보육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종구가 쓰러진 판수를 가리켰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판수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판수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뒤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종구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전에 갯벌에서 심한 저체온증을 겪으셨어요. 종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심장에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수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종구가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아버지가 위험해요.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빨리 와보세요. 혜진이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에요. 종구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저예요.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손상됐어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때 복도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부패한 정계인사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김판수가 어디 있어? 누구세요? 종구가 막아섰습니다. 우리 돈을 가진 놈이야.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채권은 원래 우리 비자금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법적 소유권을 주장한다. 당장 돈 내놓아. 남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종구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비켜. 남자 중 한 명이 종구를 밀쳤습니다. 생명유지장치 꺼버린다. 남자가 중환자실 문을 열려 했습니다. 종구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판수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밖에서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하수인 중 한 명이 혜진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비켜. 그 순간 판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판수의 혈압이 급하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갯벌에서 아버지를 버렸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혜진이 자신의 손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종구가 복도에서 과거 동료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와줘, 위험해. 판수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혜진이 판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혜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지되었던 판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박음이 들렸습니다. 살아났어요. 간호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종구가 부른 지원팀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하수인들이 전원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닥쳐.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판수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혜진아? 판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혜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아. 혜진이 판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판수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구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미리 작성해 두신 신탁 서류예요. 종구가 하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채권의 모든 권리가 보유권에 있습니다. 부패 세력들의 소유권 주장이 무효가 됐습니다. 며칠 후 판수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혜진이 병실에서 판수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발 씻겨드릴게요. 혜진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안 해도 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혜진이 정성스럽게 판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혜진아. 판수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내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진실을 숨겼으니까. 판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수가 좋아하던 눈이었습니다. 참 예쁘다. 판수가 창밖을 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종구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30년 전 사건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종구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김판수 전 형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판수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판수가 종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종구가 말했습니다.
판수가 남은 힘을 다해 혜진을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혜진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밤이 되자 판수의 병세가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임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혜진과 종구가 판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서우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판수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판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판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고요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판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판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종구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혜진이 판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일주일 후 서해안 갯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0년 전 동료를 잃었던 그 바다였습니다. 혜진이 판수의 유해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동진 아저씨랑 만나세요. 하얀 재가 바람에 실려 넓은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파도가 꽃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아이들이 달려와 혜진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없어서 많이 슬펐어요. 나도 슬펐어.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종구가 수선한 곰 인형을 도서관 중앙에 전시했습니다. 인형 옆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판수 장학재단. 판수가 평생 모은 채권으로 세운 재단이었습니다. 혜진이 자원봉사자로 보육원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종이 접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돼. 혜진이 판수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학을 접어줬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판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딸아, 갯벌의 추위보다 너를 혼자 두는 것이 더 무서웠다. 혜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아이들이 갯벌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종구가 퇴직 형사 모임에서 강의했습니다. 김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혜진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에요. 화면이 1챕터의 갯벌 장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판수가 인형을 들고 혜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 두 부녀가 갯벌 위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지는 노을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보육원 언덕에 판수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남긴 사람.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위로 판수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차가운 갯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따뜻한 사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부성에 30년간 숨겨온 진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향한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채곤 합니다. 판수처럼 묵묵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혜진처럼 상처받고 오해하며 지나쳐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오해가 쌓여도 심지어 버림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판수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혜진 곰 인형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 곁에 판수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